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카프카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소설가죠. 실존주의 소설의 아버지라고 또 부릅니다. 솔직히 이제 실존주의란 범주가 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 작가라고 하니까 카프카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실존주의구나 라고 알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카프카는 1883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죽었습니다. 독일 사람이고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재학 중에 이제 소설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부유한 유대 상인이었어요, 집안이. 독일 사람이기도 했던 카프카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불안과 소외를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소외가 이제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단어죠. 불안, 소외. 아마도 그의 삶 자체가 그런 실존주의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면 아마 불안과 소외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고 카프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결핵에 걸려서 41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신은 제가 옛날부터 읽고 싶었어요. 뭐 그리 긴 소설은 아니라서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금방 읽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오랫동안 주저하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대표 작가가 카프카고 실존주의 대표 작가의 대표 소설이라서 이제 읽고 싶었는데 사람이 벌레가 된다는 기본 줄거리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이제 인간 존엄성이 수시로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엄성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벌레가 되는 이런 식의 소설은 좀 저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많이 주저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이제 삶이 힘들어서 그런 벌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데 굳이 벌레로 변신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소설에서. 그래서 더 읽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초반에 몇 쪽을 읽다가 포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더 마음에 거리껴 주는구나 해서 포기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이제 그레고르인데 그레고르가 이제 벌레가 되는 것까지는 전에는 읽었고 그래서 좀 충격이 덜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일단 읽기는 했어요. 그레고르가 이제 벌레가 되었는데 어떻게 벌레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출근할 수 없었고 방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런 게 좀 궁금했죠. 그레고르는 이제 벌레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사람이 될 궁리는 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이 실존주의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레고르는 그냥 살아요. 벌레가 된 채로 삽니다. 방 밖으로 나갈 시도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봐야 커다란 벌레가 살아남기는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죽이겠죠. 근데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레고르는 가족들도 이제 그 벌레를 그레고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냥 방 안에 그레고르는 그래서 그냥 방 안에 머물면서 가족들에게 최대한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의 여동생이 이제 그를 돌봐주는데 먹을 것을 주고 방도 청소하고 정리도 해줍니다. 근데 그레고르를 그렇게 돌봐주는데 여동생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여동생도 뭐 보기는 좋지 않을 거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 그래서 그레고르는 눈에 띄지 않도록 이제 소파 밑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벌레로 변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배려죠. 네,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영문을 알 수 없이 이제 어느 날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를 돌보던 가족들도 그를 되돌릴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애써서 찾지 않아요. 군데군데 암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원래 이제 그레고르가 그 가족의 생계를 거의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가 벌레가 되어버려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그레고르 없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이제 실천을 합니다. 모두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또 실존주의인 것 같아요. 벌레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효용 가치가 없어져 버린 이제 그레고르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골치 아픈 벌레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대우인지도 몰라요.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다 희망을 버린 채 그저 생존하고 있습니다. 생존.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읽었어요. 읽는 사람에게까지 희망을 뺄 수는 없죠, 작가가.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는 거는 독자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레고르가 다시 인간이 되기를 이제 기대를 했어요.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됐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레고르는 이제 벌레인 상태로 죽습니다. 소설에서.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사람이 벌레가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기묘한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벌레가 죽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벌레는 죽죠. 수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죽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에게 이제 충격을 주었던 스토리는 그레고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자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할멈은 증명이라도 해 보이려는 듯이 멀찍이 서서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시체를 쑥 밀어 보였다. 부인은 할멈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자,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군 하고 잠자씨가 말하며 성호를 그었다. 나머지 세 여자들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냥 마치 골치 아팠던 사건이 그냥 해결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레고르의 죽음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벌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죽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레고르가 이제 벌레로 죽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냥 그저 일어나는 사건 자체만을 받아들이고 그 이전과 그 이후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이전은 사람이었던 그레고르. 그 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미래를 좀 더 생각할 뿐이에요.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소설 속 그레고르의 가족은 놀라기는 하지만 크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크게가 아니고 그냥 슬퍼하지 않아요. 슬픈 일에 슬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면 슬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여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20세기 초반에. 근데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소설 속 인물들이 삶에 대한 큰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두 개의 소설이 또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까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까뮈의 이방인에서도 이제 맨 첫 장면이 엄마가 죽는 장면이거든요. 엄마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 부고 소식을 들은 주인공의 이제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하죠. 엄마의 죽음에도 덤덤했던 그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처럼 그레고르의 가족은 그레고르의 죽음을 이제 슬픔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생각이 난 소설, 우리나라 소설인데 김승욱 작가가 쓴 이제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거기서도 사람이 죽어요. 주인공이라고 하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카프카의 변신을 오랫동안 미뤄놓은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이건 읽어야 하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위대한 소설이고 기념비가 될 만한 소설이라고 해도 읽고 난 후에 느낌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카프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 이런 반응을 원했을까요? 이런 반응을 알았다면 카프카는 기뻐했을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끌어내고 싶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카프카가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고발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레고르는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사람 같은 벌레,
또는 이제 벌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죽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요? 이 소설을 읽고 난 느낌은 한 줄로 말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서 슬픈 소설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존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지금은 인기는 없는데, 저는 까뮤는 좋아하거든요. 실존주의 소설가라고 불리는 까뮤는. 카프카의 소설은 다른 것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뭐 변신은 그랬지만 다른 소설은 좀 다른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신을 읽었으니까 아마 다른 소설은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었습니다.